10분 동안만 저희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10분 동안 추가로 연장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만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도 더 많으셨을 테고 또 분석한 것도 더 많으셨을 텐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더 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혹시나 여론조사 즉 공표 금지 기간이지만 본 것 중에 혹시 좀 특이했던 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 중에 좀 요거는 좀 눈여겨볼 만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네. 대선 때마다 실시를 하잖아요. 실시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네.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조사한 것과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위해서 미리 출구조사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보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여론조사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당시에는 공표를 못 하죠. 못하죠. 근데 네. 그 이후에 대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공표를 하는 걸 보면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조사와 대선 결과가 예. 변화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저희가 방송으로나 어떻게 보도는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봤을 땐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출구 조사를 했을 때 출구 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 출구 조사를 예전에는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사전 투표도 출구 조사를 해요. 네. 또 그것도 또 사실은 일정하게 지지층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사전 투표에 맞습니다. 그것도 보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정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하고 비교했을 때 네.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고 판이 굳어지면 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엿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후가 시간이 뭐 엿새 동안에 아주 큰 변화가 없지 않은 한 네. 그 판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거고요. 제가 2022년 대선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 그때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었던 게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였어요. 당시 예.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그 때문에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기도 하고 네. 그러셨던 기억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한 12%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3, 34 요 정도 나왔어요. 1%포인트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막판에 단일화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준석 김문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직도 남아 근데 있다? 그거는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를 한 네네네. 거거든요. 지금 후라도? 투표율이 20%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이후에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표가 되니까.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주신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 그러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쫓아가다가도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 네. 아닙니까? 말리고 난리 나겠죠. 예. 36개 주량랑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단일화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지금 거의 핵폭탄급 지금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시사평론가들 뭐 보수 쪽에 좀 더 가까운 시사평론가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금 몇몇 뭐 보수 평론가들하고 네네네. 그러지 않아도 얘기도 하고 예, 이거 궁금했어요. 같이 하면서도 이거 말 궁금했어요. 들었는데요. 이거 유튜브용으로 딱이네요. 예. 누가 그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예. 아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견의 없고요. 여지가 없네요. 네, 그럼요. 그거는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네.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네. 그건 뭔가의 착각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이른바 이제 일베화되어 있는 남성층 이 지지층의 목소리에 너무 지나치게 귀 기울이거나 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얘기들을 지나치게 바깥에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거기에 있는 얘기에 너무 경도돼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좀 흥분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막판 이 토론회에서 한 방 쫙 당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한 15 딱 찍고 가겠다. 예. 이런 욕심이 확 생겼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실 때는 예. 그래서 TV 토론은 아마 표정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좀 비판하고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다 좋아서 찍겠습니까 보수층이? 음.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층도 꽤 많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이준석 후보가 음. 흔들어 놓으면 그 층이 그래도 이준석한테 희망을 걸 수 있겠지라고 네. 하는 그런 게 나올 텐데 네. 이준석 후보는 시종일관 김문수 후보하고 공조해서 이재명 후보 때리는 데만 열중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반명 결집을 통해 가지고 반명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도 그걸 해서 수혜를 받겠다. 네, 네, 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것도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자기 눈에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좀 흥분해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자폭을 하고 말았다. 네.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은 틀림없이 뭐 해처 모여를 하든 네. 아예 재개발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른바 친윤계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친한계 그룹이 있고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 이런 애매한 이제 그 어떤 계파 간의 갈등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친윤 그룹들은 당의 주인은 우리야라고 하면서 당 재산은 움켜쥐고 버틸 가능성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결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권에서 한번 부딪히겠지만 당권에서는 쉽게 그걸 놓지 않을 거예요. 친윤계가. 네. 어쨌든 거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지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에서 이준석 후보는 국민 지지를 대선에서 15% 가까이 가지고 간 거를 자산 삼아 그래야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네.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성폭력성 발언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의 그 멘트가 그러면 계획된 멘트일까? 아니면 그냥 진짜 우발적으로 나온 걸까? 어떻게 보세요?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보세요. 예, 아하.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네.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에 있는 뭐 댓글 이런 거를 네. 옮긴 것처럼 본인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자기가 이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또 그 첫째가 그거고 둘째로는 왜 그 질문을 이재명 후보한테 먼저 던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네. 권영국 후보한테 먼저 던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되돌려서. 권영국 후보한테 한번 가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머릿속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질의를 하기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도 이거는 계획된 거다. 예, 계획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의 평론가든 진보와 진보 쪽의 평론가든 일치된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네. 자기 정치 생명 단축시켰습니다. 몇 년? 뭐 누구는 30년 동안 그 괴롭히는 발언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5% 후보라는 거를 자인했다. 예. 앞으로 이준석 후보하고 손을 잡는 후보도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졌고 예. 이준석 후보의 확장성도 없는 후보가 돼서 그냥 국회의원 배지 떼면 스스로 자멸하는 소멸되는 후보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뭘 선거에서 이기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방송도 마무리해야 되니 자 마무리로 이준석 후보 그런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킨 이 발언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대선 결과 득표를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근데 요즘 대선 결과 가까우면은 네. 이 숫자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까 그런데요. 뭐 별로 변동 없을 거라고 하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한번 예. 우리가 요거 상식적으로 포함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과반 득표를 올린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죠. 네. 51%. 근데 그러면은 49대 51게임이면 50% 지지율을 가져가면 그냥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40% 지지율 가지고 가고 이준석 후보가 10% 가져가면 그러면 다 가져간 거죠. 그렇죠. 없죠 이제. 예.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30% 한 36에서 40 많이 받아 받아도 40% 초반입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네요. 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5%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5% 지금 남게 되잖아요. 10% 지지율을 예. 받는다고 치면 저는 한 2.5 정도만 김문수 후보로 옮겨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를 넘기 쉽지 않다. 예. 그러면
지금 보수 진영이 45% 득표를 기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45보다 조금 더 많거나. 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얻어야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예. 저는 과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후보는 그 정도 득표가 나올 것으로. 51% 가까이, 50% 예. 넘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40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재명 후보하고 10% 포인트 차가 넘게 날 높고,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그 그럼 이재명 후보는 50에서 51, 예. 김문수 후보는 많아야 40% 강신이 넘긴 정도 예. 수준. 이준석 이준석 후보는 후보는 5. 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나중에 또 비교하시는 이거 비교해 저희 비교하시는 거죠? 저희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맞을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정말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다시 모셔야겠습니다. 그땐 회초리 들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